왜 있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불법적인 것에 맞서 싸운 사람, 그것을 실패한 당대표라고 규정을 하시면 그것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는 훈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그냥 비상겸 아이고 이렇게 그냥 무마하고 네.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거 한동훈계 의원들 그냥 안돼 우리 정권 뺏기면 안돼 제가 하나만 제가 좀만 말씀 예. 우리 하나 당대표 자리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 찬성하면 안돼 네.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건 성공한 당대표라고 그러니까 제가 추가 말씀하시겠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기조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서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됐었을 텐데 그 후에 갑자기 뭐 또 총리랑 무슨 뭐 우리가 그 점은 예. 저도 계속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처럼 좀 이렇게 좋은 면을 더 많이 봐주시는 예. 분도 계시는데 일단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는 예.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다 봤잖아요. 같이 봐야죠. 그럼 그 부분을 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제가 뭐 탄핵 때 얘기 또 해봐야 이거는 동어 반복이니까 예. 최근 얘기도 좀 하면 그 징계 국면에서도 예. 아니 장동혁 대표한테 자꾸 이렇게 좀 손도 내미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또 텐트에는 찾아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내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최근에도 그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을 때도 송구는 한데 뭐 조작 감사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중복되게 좀 예. 모순되게 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약간 혼선을 줬거든요. 그런데 가처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왜 안 합니까? 아니 가처분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네. 왜냐면 뭐 인용이 됐다고 한들 장동현 대표가 그래? 인용됐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동훈 대표랑 같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네. 손잡고 함께 나가자 네. 이럴 생각이 없어요. 네. 또다시 무엇을 어떻게 빌미를 잡아서라도 다음권 정리 6개월, 네. 1년, 탈당 공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2차, 3차 가해를 받는 가처분에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죠. 그리고 아마 네. 그것도 불안할 겁니다. 물론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소송을 한다면 저는 이길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패소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판사들이 아니 정당 사무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네. 그냥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죠. 예.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장동혁 체제에 사법적인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될까봐 예. 아마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아마 쉽게 소송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당 창당은 안 됩니까 혹시?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따라 나올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오늘 16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냈는데 그 중에 9분이 지역구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비례대표는 못 나오니까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신당 창당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도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또는 네. 16분 예. 어떤 당내 에너지가 됩니까? 변화를 위한?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과 미래 소속 한 20여 명의 의원들도 조금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장동혁 대표 당신 이렇게 당 이끌고 가면 안 돼. 우리 지방선거지구 보수 멸망해. 그러니까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대략 한 40여 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에서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최고위원들 7명이 좀 찬성을 하고 2명이 한 명은 기권하고 한 명은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정말 명분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분들은 적을 것 같아요. 거의 고성국 TV에서 며칠 전부터 한동훈 제명해야 된다. 한동훈 뭐 제명해 뭐 지금 임박 뭐 고동진도 제명해라. 뭐 배현진도 제명해라. 이런 식의 계속 거의 그분이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그냥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내리면 따르고. 고성국 씨가 지난번 2020년도에 황교안 망쳤죠. 윤석열 망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장동혁 옆에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제가 여쭤보죠. 한국 제1야당이요. 그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념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한국 제1야당이요. 한 유튜버에 그것도 여러 실패를 하게 한 유튜버의 말에 저렇게 휘둘려서요. 이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었고 저는 지금도 보수 우파를 지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 그런 정당이 아니었는데 참. 장 소장님이 사과하시는 분은 아닌데 근데 이게 문제는 말입니다. 정말 장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건강한 보수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거의 반은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건강한 보수를 지향. 근데 이렇게 망가뜨려놔도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감정을 분풀이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든지 사무총장 할 때 한동훈 대표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모욕감 그걸 이번에 완전히 갚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핵관이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 탄핵을 찬성했으니까 예. 대통령 자리 뺏겼어. 우린 야당됐어. 예. 한동훈 미워. 그걸 대변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당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옳지 않죠. 여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자,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까? 분석하는 사람만.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서울시장에는 김민석 총리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예. 확실한 입장을 예.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지방선거 예. 이후에 아마 당권 도전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1인 1표 예. 개정안이라든지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에게 기습적으로 합당을 제안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를 좀 염두에 놓고 예. 나름의 좀 몸풀기를 일찍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지금 좀 안 좋게 형성이 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민주당도 뭐 이거는 노선 갈등이라는 거는 좀 피할 수 없다. 예. 어차피 뭐 당에서 급진파가 있고 예. 또 온건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예. 섞여 있기 때문에 전 나름의 그런 노선 투쟁은 이제 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투쟁이 듭니다. 시작됐다. 장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노선 투쟁 아니죠. 예. 예. 권력 투쟁이죠. 예. 8월 달에 전당대회 예. 당대표, 내가 당대표 할 거야. 이거 싸움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예.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고 이해찬 총리의 예. 상 기간이기 때문에 잠재돼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되게 폭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잠재돼 있으면 이 상 끝나면 예.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건가요? 이제 예. 일단 휴직을 가졌으니까 예. 감정이 좀 톤다운된 예. 부분도 있어서 저는 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합당은 될 것 같은데 예. 지방선거는 그냥 그래 우리 국민의힘에게 승리 안겨줄 수 없잖아. 예. 우리 원만하게 협조해가지고 지방선거 일단 이기자. 그 다음부터 문제죠. 네. 6월 5일부터 예. 8월달 전당대회까지 2달 동안 예. 민주당은 상당히 극심한 예. 갈등, 혼란, 분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걸 당대표 수습할 당권을 둘러싸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 이제 합당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예. 다른 게 예. 정청래 대표가 기습적으로 그 합당 제의를 했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일부 반발이 또 있을 뿐만 예. 아니라 오늘은 또 조국 대표가 또 모 의원에게 예. 공개 경고까지 하고 예. 지금 굉장히 좀 조국혁신당도 내부가 좀 시끄러운 예.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습적인 합당 제의를 한 것 자체가 일단 유효하냐 부분도 일단 의문이 드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합당이 안 될 거라고 보는군요. 저는 지금. 되게 하기 좀 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명분도 안 맞고 절차도 어겼고 제일 중요한 건 실익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의 차이가 한 20배 차이 나는데 예. 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라는 걸 앞두고 이걸 지금 당내 컨센서스도 없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저는 지금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당원들도 반발하는 이유가 이게 당대표의 사당이냐 예. 지금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대표 주권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좀 매우 좀 조급한 선택을 좀 했던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아마 당내 반발들 때문에 이게 쉽게 절차를 이어가기는 매우 예.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당내 반발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한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합당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합당은 될 것 같고 예. 뭐 대통령실에서 합당하기만 해봐. 예. 정청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합당은 될 네. 것이다. 좀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이.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인규, 장동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몹시 춥죠 지금? 예.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소리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예. 아니네요. 예. 예. 더군다나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더. 예, 뭐 완전 예. 뚜벅이니까 예. 시내버스로 왔는데 기다리기 춥습니다. 예, 내일은 더하다고 지금 예뻐요. 어이구. 자, 이런데요. 날씨가 이런데 예. 한강에 얼음 얼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한강버스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신문 기사 제목을 쭉 예. 살펴보니까 한강버스 끊긴 선착장. 예. 그런데 셔틀버스는 계속 운행. 하루에 10명도 안 타. 예. 한강버스 멈췄는데 셔틀만 왔다 갔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 예산 낭비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올해 1월에 하루 평균 그 셔틀버스를 탄 사람은 예. 15명 정도인데 예. 이 15명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4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아, 그래요? 예.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실어다 드립니다 예. 라고 하면서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을 들여야 되냐?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한강버스는 예. 운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 한 달에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날아갑니다. 예, 돈이 날아갑니다. 계속. 예. 그래서 배도 안 뜨는데 돈은 여기저기서 셉니다. 예.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느라고 세고, 예. 가만히 있는 한강버스의 선착장과 관련된 것들 운영하느라고 또 몇억 원을 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강버스는 마곡하고 여의도까지만 절반만 왔다 갔다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낭비는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애물단지를 말입니다. 예. 이 시장 고집 하나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규정 위반 뭐 이런 것도 엄청 많다면서요. 지난해 11월에 예. 행안부가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함께 예. 공동으로 점검에 나서서 100건 정도, 예. 120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이 100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예. 감사에 들어갔더니 뭐 예를 들면 회계 규정을 위반한 거라든가 서류가 미비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예. 안전만 갖고 관리 점검을 나섰는데 예. 거기에서 100여 건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심각한데요. 예. 그렇죠. 가장 우려스러운 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 간에 예. 연결되는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더라. 예를 들면 예. 세월호 때 예. 해경은 해경대로 막 헤맨 거라든가,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하고 용산구청하고 제각각 예. 방관하고 있다가 당한 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제일 안전에서 문제인데,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이 안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예. 운항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지관리가 잘 안 됐다. 예. 항로 표지를 분명히 해야 수심이 낮은 곳을 네. 피해서 잘 갈 수 있는데, 네. 항로 표지라든가 뭐 화재 탐지기의 손상이라든가 선착장이 예. 고장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착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아예 임명돼 있지 않더라. 심각한데요, 정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대충 합치면은 이제 100여 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을 해버린 네. 거고,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금 볼모나 담보로 잡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심 문제, 뭐 수시로 이렇게 반복되는 자초,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강버스가 예. 왜 자꾸 자초되냐라고 하니까, 항로를 벗어나서 수심이 얕은 데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냐? 근데 수심이 낮은 곳에는 표시등을 분명히 하거나 예. 표를 갖다 여러 개 띄워가지고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예. 아니냐라고 하면, 이런 또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항로 이탈하고 뭐 다들 그런 건 없고요, 예. 제대로 운항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대로 운항을 했는데도 배가 밑에 걸린다는 건 더 위험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한강의 구조상 잠실, 옥수, 압구정 요 구간은 수심 변화가 엄청 예. 큽니다. 왜냐하면 퇴적물이 쌓이고 예. 쌓이고 예.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하천 바닥의 높이가 자꾸 변하는 지역인데, 이런 곳에는 특별히 유지관리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 예. 지난번에 82명이 배에 갇혀가지고 예. 예인선이 가서 그렇습니다. 끌어낸 예, 예. 것도 바로 이 지역이라고 아, 할 수 있죠. 거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날씨 얘기 여쭤봤지만, 예. 한강이 얼어붙으면요, 이거는 겨울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데, 예. 또 낮에 가서 저도 이제 점검을 한다고 낮에 가봤습니다. 아, 예. 다녀오죠. 얼음이 풀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얼음이 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때 오는 거거든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예. 그러니까 낮에 가보면 풀려 있는데, 근데 어두컴컴해지고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한강 자체가 계절 변화에 따라서 수심 변동폭이 큰 편에 속하는 예. 강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지난해는 갈수기가 빨리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얕아져가지고 예. 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 토사나 이물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 때문에 장애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예. 그래서 규정 노선을 지키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 교육과 훈련을 끝내야만 당연하겠죠. 예. 가능한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안 고쳤다라고 하는 예. 거죠. 대표적으로 뭐하고 비슷하냐면 태국의 차오프라강, 예. 그다음에 독일의 라인강 같은 경우다. 예. 선박 운항이 수시로 끊깁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자꾸 쌓여서. 아,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강 바닥을 파는 작업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예. 강들인데, 예. 한강이 사실상 이런 거죠. 예.